1억 벌레 3천 벌레를 써놨잖아요. 유명한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죠. 연매출이 12억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매출이잖아요. 문제는 노동의 강도가 크답니다.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크니까 차라리 노동의 강도가 적어도 내가 400만원 500만원 벌겠어.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랜만에 또 볼펜 들고 우리 창수분들께 좋은 인사이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 이제 내년이죠. 불과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코로나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우리 창수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 30대 때 일찍 창업을 시작해서 경험이 쌓여서 성공을 했었어요. 자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20대 30대 때의 성공은 앞으로 40대 때 50대 때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지금 경력이 10년이야 15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트렌드, 이 변화는 정말 빠르게 옵니다. X세대, Y세대, MZ세대까지 오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나 그리고 생각하는 구조나 그리고 사회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습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가 이 외식업 시장에서 승리하는데, 그래서 알고 준비해야지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점들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에서 준비하고 도전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인력난이에요. 사람 엄청 안 구해지죠? 뭐 사람이 안 태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그럽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도움 주기 위해서 정부가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6개월만 근무하면 한 달 일한 만큼의 또 월급들이 막 나오죠. 이런 것들 이제 악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사람은 있으나 이들이 지금 굳이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태한 근로자가 생겨났고, 배달이나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직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빨리 벌어서 사장 돼야지 해가지고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을 안 하죠. 뭐 예를 들어 커피숍이면 좀 낫습니다. 같은 시급을 받아도 좀 편하고 좀 보기 좋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야간에 하는 일이나 힘든 일, 고깃집이나 막 이런 데는 더 사람이 안 구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어렵다 보니까 화폐를 엄청 찍어냈죠. 화폐를 찍어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죠. 유사예로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화장실 가서 휴지로 닦는 것보다 지폐로 닦는 게 더 싸답니다. 그래서 지금 파생되는 문제들이, 고깃집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수입육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재료비가 개인 매장 기준으로 30% 중반 했던 매장이 지금 43%, 45%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경우는 막 50%도 육박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도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올라갔고 재료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셨나요? 초보 창수들의 안타까운 점은, 저는 상권, 점포의 선정에서 실패한다고 예전에는 말했지만 이제는 첫 번째로 아이템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후미지고 빠져도 요즘에 SNS가 워낙 잘 돼서 오히려 찾아가는 맛이 있어요. 골목지고 이면도로에 후미지고 막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있어도 거기가 좀 무언가 프라이빗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포의 설정보다는 저는 아이템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일정하지 않고 가격 변동이 큰 아이템, 예를 들어 옛날에 연어 전문점 같은 거, 이게 장사가 그냥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엄청 잘 돼 보이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내가 고생한 만큼 수익이 안 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기다가 1억 벌레 3천 벌레를 써놨잖아요. 유명한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죠. 누구나 다 아는 그 브랜드입니다. 평균적으로 뭐 8천 1억을 그냥 팔아내요. 근데 1억을 팔려면 하루에 200수를 팔아야 된대요. 100수 팔 때는 그냥 저냥 팔아보겠는데 하루에 200수를 팔면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매출이 12억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매출이잖아요. 근데 차 떼고 포 떼고 맛 떼고 상 떼고 얼마 남을까요? 1억 팔면 1000만 원 남습니다.
10%. 그걸 1억을 팔았으니까 1,000만 원 남지 1억을 못 팔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안 남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노동의 강도가 크답니다.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크니까 차라리 노동의 강도가 적어도 내가 400만 원, 500만 원 벌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1억을 벌면요 이게 성실납세의 기준 대상이 됩니다. 성실납세자가 되면은 공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공제 혜택이 없다는 거는 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1억 팔래 아니 3천 팔래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하루에 매출 100만 원 나하고 직원 하나하고 둘이 파는 거죠. 이런 구조를 세팅을 하는 게 부가세 소득세도 덜 내고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원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수익성이 안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트렌드에 가속하죠. 여러분들이 매장 안에서만 일만 하잖아요. 안 보여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문기사 보고 TV 본다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볼 것 같잖아요. 이 외식 시장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외식업 현장을 봐야지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유추할 수 있는데, 개인 가게 하는 사람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가속화되는 거를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객의 마음, 변하는 마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1인 가구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1인 가구가 2020년 통계 자료에만 해도 600만 가구였는데 아직 2021년 자료 안 나왔지만 지금 1000에서 1200만 명을 예측합니다. 이 1인 가구가 이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는 소비자의 니즈를 1인 가구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맥형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컨셉이라는 건 그 색깔이 있어야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 찾아가는 색깔의 주요 타겟을 저는 1인 가구에 맞추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맥형이 트렌드 가속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의 근거로 이렇게 매슬로우의 욕구 본능에 대해서 미국의 심리학자가 사람의 욕구가 단계별로 위로 향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은 이 자영업 시장의 우리 소비자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론을 보면은 이제 생리적인 것,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 갈증을 느끼는 욕구는 이제 좀 안전해지고 싶고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하고 소속되어서 내가 활동을 하고 이런 사회적인 욕구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내가 이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또 목표라고 생각해서 달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고 지위를 올리고 싶고 이런 무언가의 존중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자기 완성, 삶의 보람의 과정이죠. 이게 자아 실현인데 부, 명예, 권력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부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성공의 끝판왕은 기부입니다. 이 해탈이죠. 인생 해탈.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을 때 그게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이라고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거고, 이 이론을 대입해서 이 자영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사람의 욕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창업을 준비해야 되냐 이런 걸 볼 때 서브웨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엔 잘 안 됐지만 지금은 서브웨이가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잘 됩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 개인의 욕구를 가장 많이 반영해 준 게 이 서브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빵의 종류를 선택하고 뭐 샐러드, 드레싱의 종류를 선택하고, 물론 주문받는 입장에서 되게 번거로운 일이죠. 근데 그 자체는 개개인의 소비자의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개개인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 자아 실현의 단계에 있는 이 욕구를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구를 해결해서 고객이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맥형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만 줄이기 위해서 무인화를 많이들 하는데 결국에는 외식업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직결적으로 연결돼야지만 고객이 만족을 하고 재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무인화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들의 니즈를 분명히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 일본 외식업의 현 상황, 일본 외식업 조그만하게 하잖아요. 다 선술집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 작아서 작은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워낙 물가나 임대료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작게밖에 할 수 없는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구조적으로 작아진 거죠. 그래서 다찌 형태의 소형 매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하게 하고 다찌 안에서 음식을 내주고 먹은 음식 그냥 트레이시에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을 2천만 원, 3천만 원 파는 게 저는 훨씬 세금도 절약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피크타임 때 손님들을 다 받아내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앞으로 트렌드는 소형 매장에서 효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교육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힘들을 길러내야 되고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를 좀 말랑말랑하게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하다가 배가 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나하고 맞는 거, 그리고 내가 해보고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개성을 만들어가는 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거.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꼭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커뮤니티나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만큼 또 값진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형이 지금 비밀리에 맥형 아카데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제 개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오시면 맥형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 창업을 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콜라보레이션 해야 됩니다. 창수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프랜차이즈 못하면 혼자서 이제 독립 창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가정식 음식 팔아서 옛날에는 됐다면 공간도 연출해야 되죠, 기획도 해야 되죠, 메뉴 개발도 해야 되죠, 서비스 응대도 해야 되죠. 이런 다양한 거를 개인이 독립점포를 창업할 때 그 안에서 가치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가격으로만 승부하기 때문에 늘 한계가 오고, 그럼 좋은 자리에서 가격 승부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안 좋은 자리에서 가격 승부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가냐고요.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업하세요. 옛날에는 동업, 보증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막 소름 돋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증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업은 권장하는 타입입니다. 내가 부족한 걸 상대가 가지고 있으면 같이 결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못하는데 음식 잘하는 사람과 나는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같이 결합을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본을 합쳐서 더 좋은 자리에서 한다라고 하면, 혼자 했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 팔 거 같이 해서 2, 3억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력 면에서도 더 우수하고요. 콜라보레이션은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세대학교 FCU 공부하는 과정에 교육 커리큘럼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직접 찾아서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친분을 쌓고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건데 이 친구는 이걸 잘하네 해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서 시장에 진입하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장 예약을 꼽았는데, 예약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약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식당에 예약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느끼는 맛의 가치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맛있어서 오는 거예요 라고는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맛은 기본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그 맛과 그 공간이 주는 그 느낌, 컨셉, 그런 게 있다면 고객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의 메뉴를 만들지 말고 그 메뉴를 좀 더 폭넓게 고객을 위한 메뉴, 그 공간을 예약하고 오는 사람이 왜 예약을 할까? 이 공간이 나를 위해 집중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가의 단가라고 하면 회전율을 높이셔야 되고, 고가의 단가라면 앉아서 체류 시간을 높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가로 팔아도 회전이 돼야지만 인건비를 안 쓰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회전이 안 되고 오래 체류해서 먹는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공간을 연출하고 의자부터
그 테이블 폭부터 조명부터 조도부터 그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저 당신한테 집중할게요 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면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을 때는 그곳이 생각나는, 그렇게 해야지만 좀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어서 고객이 후미진 데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배달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꼭 콜 기반의 영업 형태를 갖추시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고객이 왔을 때 우리 음식을 또 포장을 해가고 싶은 음식인지, 포장을 할 만큼 해갈 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나는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냥 배달은 부가적으로 서비스적으로 그냥 가게 홍보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저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어렵지만 자리를 잡아버리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은 외식 시장에서 상위 1%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상위 1% 되는 그날까지 맥형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